지난 시간에 했던 거 숙제였던 거 276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최대 꼭지점이 모르는 경우. 자, 108, 109, 그다음에 112 이런 것만 한번 해볼게요. 해봅시다. 아시겠죠? 빨리. 참고로 여기 있는 문제가 더럽게 어렵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원래도 그 어떤 책을 가더라도 쌤 같은 경우에도 이거 내용 따로 빼서 이제 그 상상 적혀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뭐였지? 고쟁이 같은 경우에도 스텝 3로 다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마플 시너지 같은 거에도 이 유형은 전부 다 대표 유형 밑에 보시면 텁텁텁텁 달려 있어요. 무조건 어려운 내용이라는 얘기. 애가 애초에 어려운 유형이야. 알겠지? 시험에 자주 나와서 제낄 수가 없어. 자, 108번 한번 봅시다. x가 -2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2차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이 친구의 최소값이 2일 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거를 모두 골라봐. 자, 기억 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적어놓고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최대 최소를 알아보. 최대 최소를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겁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고 물어봤을 때 단순합니다. 꼭지점의 위치가 특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꼭지점의 x좌표 찾아보면 x가 얼마일 때야? -2분의 a일 때야. 맞니? 이 -2분의 a가 내 a 값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잖아. 그지? 하다못해 a 값이 뭔지 안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얘가 -2분의 1, -2부터 1 사이에 있는지, -2보다 작은지, 아니면 1보다 큰지 모른다 그랬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다 케이스별로 나눠놓고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원래는 그냥 기억, 니은, 디귿으로도 있는지 안 물어봅니다. 잘. 근데 기억, 니은, 디귿으로 연습하기가 좋아서 맨 처음에 넣어놨어요. 알겠지? 자, 한번 해보자. A는 3일 때 B는 4다. 자, 그럼 A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될 거야. 맞니? -2분의 3은 요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있지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2분의 3인 거고, -2가 뭐 한 이쯤 있겠고 1이 한 이쯤 있겠죠. 그죠? 간격 생각해서 대충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나도 되시죠? 자, 그러면 당연히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최소는 -2분의 3일 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맞죠?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4분의 9, 그러면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3, 뭐래? 2분의 9, 그지? 플러스 b인데 이게 최소값이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지? 2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니? 나도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4분의 9 플러스 b가 2입니다. 맞죠? 일단 뭐 넘겨서 계산해보면 b가 뭐가 나와요? 4분의 얼마야? 4분의 17이죠? 저는 계산, 그죠? 네. 4입니까? 아니죠. 기억 틀렸어요. 이 정도는 간단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솔직히 기억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맞지? 니은으로 가보자. 니은 대박. 니은부터 짜자. A가 몇보다? A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자, B의 최소값이 6이래. B의 최소값이 6이래요. 맞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요 -2분의 A의 범위를 따져보면 -2분의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몇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이해되실까요? 양변 -2로 나눠버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범위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즉, 얘는 그래프 그렸을 때 여기가 -2분의 A잖아. 그지?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다는 거야? 얘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맞지? 1이 어디 있어? 당연히 얘보다 오른쪽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겠지. 납득 되셔요? 자, 요 사이에서 우리가 뭘 찾고 싶은 거죠? 최소를 찾고 싶은 거죠. 당연히 최소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납득 되실까요? 자, 마이너스 2에서 나와야 하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얼마더라? 얼마? 2더라. 최소값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맞지? 납득 되셔요? 자, 요걸 정리를 하면 b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b는 2a-2를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납득 되셔요?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 그지? 대략 90%가량은 지금 이 시험 범위 안에서는 최대 최소 물어봤을 때 2차식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케이? 나머지 10%는 뭐라 그랬어? 뭐가 주어지는 경우? 부등식이 주어지는 경우. 뭔 말인지 납득되셔요? 자, 그러면 보세요. b가 2a-2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걸 가지고 이 부등식을 가지고 2a-2꼴을 만들 수 있을까? 쉽죠.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양변에 2를 곱하고 2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2a-2는 자 2배 하면 8이죠. 거기서 2 빼시면 얼마예요? 6이네요. 그래서 b는 2a-2인데 얘는 몇보다 크거나 같아? 6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b의 이런 b가 6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시켜야 돼. 납득되니? 그럼 당연히 이걸 만족시키는 b의 최소는 얼마야? 6이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요거는 자주 안 나오는데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면 요 정도 변형은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중학교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 그지? 자, 넘어가 볼게요. 지금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b의 최소값은 3이다. 오케이? 소리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러면 똑같아. 또 뭘 찾아? 마이너스 2분의 a의 범위를 찾아보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의 범위가 그럼 이번엔 어떻게 나와? 이거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올 거야. 납득되셔요? 자, 그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쳤을 때 1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맞지?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얘보다 왼쪽에 있겠지. 자, 요 범위에서 뭘 찾자? 최소를 찾자. 맞지? 최소는 어디서 나와? 당연히 1에서 나오겠죠. 얼마를 대입해?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1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1 대입하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여야 된다? 마찬가지로 2여야 한다. 맞니? 그럼 b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어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얘 여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변에 얼마 곱하시면 돼? 마이너스 1 곱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2가 될 거고 거기다 1 더했으니까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변합니다. 납득되십니까? b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맞지?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b는 얼마예요? 3이겠죠. 디귿 맞아 틀려? 맞다 이거. 오케이?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는 요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109번. 9번. 지울게. 패턴이 똑같아.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분류만 해놓으면 어떻게 풀려? 문제가. 알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류하는 것도 매번 똑같기 때문에. 자, 109번. x가 3부터 4 사이에 있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2래. 맞니? 자, 근데 단 바로 열고 얘는 a가 몇보다 작대? 3보다 작다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이러면 케이스를 많이 분류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일단 얘 꼭지점 좌표부터 찾아봅시다. 꼭지점 x 좌표부터. 오케이? 얼마야?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그치. a, 뭐일 거야? 맞니? 그러면 a가 원래 3보다 작은지 3부터 4 사이에 있는지 혹은 4보다 큰지를 다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원래 따지셔야 돼요. 맞죠? 되셔요?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뭐라고 가정을 해줬어? a가 3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줬어. 맞니?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맞지? 꼭지점이 a인데 3이 어디 있어요? 3이 어디 있어요? 3이 a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당연히 4도 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는 요 사이에서 뭘 찾고 싶어? 최대랑 최소를 찾고 싶어. 맞니? 당연히 최대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3이요. 최대는요? 최대는 3에서 나오겠지. 최소는 4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3 대입하면 최소값 얼마나 그랬니? 최대값 얼마나 그랬니? 5라 그랬죠.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a 플러스 b가 얼마란 거야? 최대값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맞지? 자, 여기다가 몇 대입하면?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a 플러스 b가 최소인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얘네들 연립하면 a, b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이렇게 a, b 구하시면 얘는 그나마 친절하게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이게 없으면요 다 나눠서 푸셔야 돼요. 그럼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져요. 오케이? 자,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110번. 자, x가 0부터 3 사이에 있을 때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에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들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 맞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노가다밖에 없어. 귀찮지? 어쩔 수가 없어. 자, 잠깐만. 그럼 노가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꼭지점부터 빨리 찾아보는 거야. 얘 꼭지점 뭐야? 얘 꼭지점 x좌표 a죠. 그죠? 2분의 마이너스 b 해보면 a죠. 얘는 a, 뭐시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 a가 0보다 케이스 1번 뭐 이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순서 정도는. 근데 나는 그냥 a가 0보다 작을 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괜찮니? a가 0보다 작아. 자, 그러면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 여기가 a인 거고 여기 어디 있는 거야? 한 이쯤 있겠지. 3은 이쯤 있겠지. 맞지? 그럼 당연히 이 범위 안에서 최소를 찾고 싶은 거잖아. 최소 어디서 나와? 0에서 나와? 3에서 나와? 0에서 나오겠지. 여기다 0 대입해봐. 여기다 0 대입하면 최소 그냥 m이라고 적을게. 최소값 m이요. 뭐가 여기다 0 대입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가 되겠죠. 납득되셔요? 자, 2번 케이스 2번 a가 0부터 3 사이에 있어요. 그럴 수 있죠. a가 0부터 3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최소가 당연히 여기서 나와? a에서 나오겠지. 그지? 여기다가 x에다 a 집어넣어 보는 거야. 뭐가 돼? 최소값이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다 사라지고 2a만 남을 겁니다. 납득되셔요? 자, 3번 케이스 3번 a가 몇보다 이번엔 3보다 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3보다 크다고 했다면 그죠? 3이 여기 있을 것이고 0은 여기 있겠죠. 납득되시죠? 당연히 최소는 0부터 3 사이에서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3에서 나오겠죠. 3 대입해봐. 하는 짓이 되게 원 패턴이야. 그지? 근데 다만 이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풀리긴 풀려. 나도 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건 x에다 그냥 단순히 3만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맞죠? 자, 얘네가 각각 얼마가 되고 싶어? 최소값이 지금 얼마가 되고 싶어? 4가 되고 싶어. 너가 얼마다? 4다. 너가 얼마다? 4다. 너가 얼마다? 4다. 라고 놓고 푸시면 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방정식부터 풀어볼까요? 옆에 그래프는 지울게. 자, 첫 번째 방정식부터 풀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이죠. 그죠? 자, 이 친구는 a 값이 뭐가 나옵니까? 풀어보면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지? 그래서 그대 공식 써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5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식은 너무 쉽죠? 바로 a가 2인 게 나와요. 맞죠? 자, 마지막 식은 넘기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는 0이 나오고요. 맞습니까? 이거 뭐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뭐. 인수분해 해야지. 그지? 자,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그대 공식 써야 되죠. 그죠? 자, 그대 공식을 빠르게 써보면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1, 즉 i가 됩니다. 납득되셔요? 자, 근데 그러면 마지막에 체크해야 될 게 뭐야? 마지막에 체크해야 될 거. 얘네를 전부 다 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맨 마지막은 그냥 안 될 거라는 거 보이지? 납득되지? 이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네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그것 또한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항상.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전제 조건을 뭘로 잡고 시작했어? 1번 케이스는 a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고 잡고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구한 값이 만약에 열심히 구했는데 이게 0보다 큰 값이 나왔어. 그럼 걔를 답으로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거를 전문용어로 무연근이라고 해요. 앞에 전제 조건을 잡아놓고 푸셨을 때 답이 그 전제 조건을 벗어나는 답이 나오면 걔는 답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 말인지 이해됐지? 정신 차려봐. 자,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는 0보다 커 작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는 0보다 크지? 근데 우리가 찾는 a는 0보다 어떤 a야? 0보다 작은 a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는 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만 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2는 0부터 3 사이에 있습니까? 네, 있네요. 2도 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뭐랑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랑 2밖에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네 둘을 어떻게 해주셔야 해요? 더 해주셔야 해요.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루트 5. 답 몇 번? 1번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이 과정까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뒤에 조금 고난도 문제들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납득되셨을까요? 네. 자, 다음에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얘는 보면 아시겠지만 뭐 대단한 빠른 풀이가 있어 없어? 안타깝게도 없어요. 내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빠른 풀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순수 계산력 싸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니들이 케이스 나눠놓고 대입해서 계산만 잘하면 풀려. 그럼 케이스 나누는 거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험장 들어가면 니들이 해봐야 돼. 이렇게 계산이 복잡한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나머지는 여러분 손으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두세 문제라도 좋아. 알겠지? 이거 두세 문제만 풀어봐도 뭔 말인지 대충 감 오거든. C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대충 어떻게 답은 나오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이 이상 가는 문제가 나왔어. 뭐라고 생각해? 자연재해가 벌어졌구나.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는 대처할 수 없으니까 자연재해인 거잖아. 그지? 여러분의 힘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넘기세요. 아시겠죠? 딱 요 정도까지는 근데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지? 자, 넘어갈게. 자, 최대치로 활용해봅시다. 최대치로 활용. 자, 이번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내가 278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최대 최소 활용하는 문제는 자
그냥 내가 세 가지로 나눠줄 테니까 이 세 가지 밖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알겠지?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틀려. 알겠지? 자, 첫 번째는 문장형 문제예요. 문장형 문제. 오케이? 문장형 문제는 뭐 이런 거죠. 뭐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데 샤프의 가격이 1,000원인데 하루에 40개가 팔린대. 가격을 100x원 올리면 판매량은 x개 감소한다. 뭐 판매액이 최대가 되려면 뭐 이거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식을 한번 세워보자 이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형으로 나오면 식만 세우면 돼. 자, 그러면 대부분 요거밖에 안 물어보거든. 그 매출액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 샵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해? 매출액은 개당 가격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그냥 판매 총 개수 구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판매 개수. 하면 당연히 총 매출액이 나오겠지. 총 판매액이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를 각각 식으로 세우면 돼. 그럼 사프의 가격이 얼마래? 원래 1,000원이래. 맞니? 근데 가격이 몇 원 올리면? 100x원만큼 올리면 그럼 여기다 얼마 더해줘야 되겠어? 100x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x만큼 하시면 그죠? 요거 납득돼? 이게 개당 가격일 거야. 맞니? 그럼 판매 개수는 원래 몇 개였는데? 40개였는데 몇 개가 감소한대? x개 감소한대. 그럼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빼기 x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 납득이 될까? 요게 뭐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총 판매 금액이야. 판매액. 맞지? 요게 뭐가 되고 싶어? 최대가 되고 싶어. 맞니? 그러면 이렇게 식을 다 세우고 나잖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 90%는 2차 함수 관련된 문제라 그랬지? 몇 차식이야 이거? 2차식이지? 이거 전개 한 번만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맞죠? 비용식 미안 마이너스 100x제곱 마이너스 100x제곱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계산하면 플러스 4,0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0이니까 플러스 3,000이 되겠네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네 둘까지 곱해버리면 플러스 4만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 식에 뭘 구하시면 돼요? 이 식에 최대랑 최소를 구하시면 되죠. 근데 최대만 구하라 그랬지 문제에서.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대는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니?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자, 얘 꼭지점의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00분의 3,000이죠. 그죠? 자, 0 2개 소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붙여야죠. 15죠. 그죠?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최대값이 나와요. 그래서 x에다 15 대입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형 문제는 그냥 식선으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서 A, B로 놓고 오케이? 예를 들면 B 플러스 2A의 최대가 얼마야?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게 풀이가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일 쉬운 풀이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나와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그래프 위에 점을 A, B로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뭐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얘가 y는 fx라고 한다면 얘는 a, b가 아니라 뭘로 표현하셔야 돼요? 무조건 a, fa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문자의 개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계산이 편할 테니까.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변해? b 대신에 fa를 쓸 수 있으니까 fa 플러스 2a로 변해 안 변해? 변할 거라는 얘기야. 맞니? 근데 fa가 몇 차식이야 지금? 2차식이지. 얘도 몇 차식으로 변했어? 2차식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뭐? 2차식의 최대초수 구하시면 납득되셔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네. 괜찮겠니? 네.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자, 3번 도형이 주어지는 경우. 도형이 주어지는 경우는
이게 사실상 제일 어려워. 알겠지? 자, 도형이 주어지는 경우는 자,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삼각형 주어지고, 그지? 삼각형 주어지고, 자, 요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린다든지 해가지고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얼마여야 되겠니?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런 거 풀 때는 이제 뒤에 가서 예시로 보여줄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은 일단 뭐부터 생각하면 돼? 길이의 비를 어느 정도 알려주거든. 그럼 닮음 이용하시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닮음을 이용하는 말이 뭐랑 똑같냐면 삼각비를 이용하는 말과 똑같거든. 삼각비를 이용해서 푸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요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자, 크게 요 세 가지야. 요 세 가지를 벗어나면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부터는 겁나게 어려워요. 뭔가 이상하게 식을 유도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상한 식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겁나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런 문제는 이 반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할게요. 근데 1번 정도는 해보자. 1번 정도. 알겠지? 1, 2번 정도는 해볼게요. 자, 봐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요거 지워도 되지? 지울게. 3번이 겁나 어려운데 1, 2번 정도만 해보고 넘어갈게. 자, 1번 같은 경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뭐랑 최대랑 최소를 구해봐 라고 했잖아. 그지? 선생님 졸렸는데요? 개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무조건 최대 최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일단 뭐라고 생각해야 돼? 90% 확률로 얘는 몇 차식? 2차식으로 정리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차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뭐 내게 아닌 거지. 그지? 재수가 없는 거지. 자, 1번. 그래서 알파 플러스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뭘 써야 될 것 같아? 당연히 근거대세 문제를 써봐야겠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부터 적어놓고 들어갈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2a예요. 맞습니까? 알파 베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3a 제곱이야. 그냥 이건 주어진 식에서 알아낸 거지. 뭐 별다른 대단한 게 없고.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지. 제곱해서 4a 제곱. 여기서 뭘 빼야 되죠? 알파 베타에 몇 배를 빼야 돼? 2배 해서 빼시면 되죠. 그죠? 얘 2배 해서 빼시는 거야.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거 좀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납득 되실까요? 자, 몇 차식이 됐어? 2차식이 됐네. 맞지? 자, 근데 맨 마지막에 a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라고 적혀있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고 적혀있네. 맞지? 요 범위 안에서 뭐랑 뭐만 구하면 돼? 최대랑 최소만 구하시면 돼. 납득 되십니까? 그냥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로 식만 세우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 이게 활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최대 최소는 당연히 꼭지점 찾으면 되겠죠? 꼭지점 찾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2분의 1이겠네요. 그죠? 2분의 1 대입한 게 뭐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 최대가 되는 거야. 2분의 1은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맞지? 최소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에서 가장 가까운 거 먼 거? 먼 거 집어넣으면 되죠. 뭐가 멀어? 마이너스 1이 멀어? 1이 멀어? 마이너스 1이 멀죠.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 최대랑 최소가 다 구해졌어? 안 구해졌어? 구해졌지. 끝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최대 최소 물어보면 80% 확률로 2차식이야. 아니 90% 확률로 2차식이야. 알겠지? 나머지 10%는 아까 말했다시피 부등식 주어지는 경우예요. 오케이? 걔는 1차식으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걔도 어찌됐건 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안 나오면요. 그건 내 문제 아니니까 넘어가면 돼요. 알겠지? 2번. 자, 이제부터 식까지만 세울게.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 블라블라블라 얘가 서로 다른 두 식는 알파 베타를 갖는데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베타의 가
A는 K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맞니? 자 물론 선생님 이것도 쟤랑 똑같이 근과계수의 관계를 갈기면 되겠네요. 문제가 풀리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근과계수의 관계 계산할 때 좀 더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바로 이 근과계수의 관계가 유도가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근각의 관계가 유도가 된다는 사실을 앞에부터 알려드렸죠. 그죠? 이럴 때 써먹으라고. 그렇지? 남들은 이거를 전개를 해서 막 계산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바로 대입해버리죠. 자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계산 간단하잖아. 그지? 자, 계산 마저 해보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a 얼마냐? 플러스 4. 얘 뭘 구하래? a는 k에서 최소값을 구하래. 그지?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 꼭지점. 꼭지점 어디야? x좌표가 2분의 1이죠. k가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a는 k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죠. 뭔 말인지 납득되셔요? 납득되셔요? 네. 자, 최소값은요? 그냥 대입하세요. 끝이에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괜찮지? 물론 이 문제는 사실 약간의 함정 카드가 숨어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선 니들한테는 이런 것까지는 그냥 나오면 그냥 어쩔 수 없다.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고 틀릴 수밖에 없다. 알겠지? 3번은 넘어갈게. 3번이 아까 말했던 2차식으로 유도는 되는데 그 과정이 더럽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해. 알겠지? 그래서 3번 같은 건 나오면 이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거 2차식으로 나오나? 정도는 의심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시도해보시다가 안 되네. 그냥 제끼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 알겠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4번. 4번도 좀 자주 나오는 친구 4번 한번 봐보자. 4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mx 마이너스 4m 플러스 5인데 얘의 무슨 값? 최대값을 gm이라고 하자. 선생님 이거 꼭지점의 위치를 모르는데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나요? 얘는 범위가 없잖아.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구해야 되니까 꼭지점의 위치가 어딘지 따져야 되거든. 근데 얘는 그냥 범위가 있어 없어? 없죠? 얘 최대는 무조건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그치? 꼭지점만 구해봅시다. 꼭지점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얼마야? m이죠? 그죠? x는 m일 때 최대를 가질 거야. 맞지? 여기다 뭐 대입해? x에다 m 대입하면 돼. 그게 뭐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gm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m 대입하시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5입니다. 맞습니까? m 대입해서 계산한 거야. x에다. 자, 이 친구의 뭘 구하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단 m이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 구하래. 맞지? 구하면 되지. 2차식의 최대 최소. 맞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완전 단순 계산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최대 최소 나오면 80% 확률로 뭐라고? 90% 확률로 2차식이 유도가 됩니다. 어떻게든. 오케이? 자, 5번. 이거 문제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자, 지면에서 초속 16m로 똑바로 쏘아 올린 어떤 야공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있어. 자, 알바예요? 아니에요. 알바 아니에요. 뭐만 알면 돼요? 식이 그냥 저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면 돼요. 맞죠? 몇 차식으로 줬어? 대놓고 2차식으로 줬잖아. 그지? 최대 높이. 그냥 얘 뭐 구하라는 거야? y가 최대일 때 찾으라고. 2차식의 최대를 찾으라는 거야. t가 얼마일 때? t값만 구해봅시다. t가 얼마일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해보면 t가 2일 때 최대값을 갖겠구나. 그죠? 그냥 t가 2 대입한 게 답입니다. 뭔 말인지 납득되셔요? 네. 하시면 돼요. 자, 6번. 아까 예시로 들었던 거랑 거의 똑같지? 그지? 얘도 10까지만 한번 세워볼게. 알겠지? 6번.
샤프 한 개당 가격이 1,000원. 하루에 90개. 그지? 샤프 한 개당 가격을 100x원 올리면 1000 플러스 몇 x? 100x. 자, 하루 판매량은 x개 감소. 90 빼기 x. 맞죠? 납득 되시죠? 아까처럼 똑같이 전개해서 꼭지점 찾으셔서 대입하시면 답 톡 튀어나옵니다. 납득 되셔요? 네. 넘어갈게요. 10만 세울 줄 알면 돼. 10만. 7번 똑같죠? 그죠? 똑같죠?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납득 되시죠? 넘어가도 되겠니? 쭉 읽어보면 참 7번 근데 7번 문제는 참 읽어보면 좀 짠하지 않니? 대한이는 대학 입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앵그리버드 인형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얼마나 기특해, 그지? 나도 대학 등록금 벌려고 대학생 때 알바 존나 열심히 했는데 인형 눈 붙이기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얘는 좋은 대학을 다니는 애는 아닌가 봐, 그지? 가슴이 아파.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은 대부분 이때 과외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나중에 대학 가면 과외봐 쏠쏠해. 가서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걸리면 힘들거든. 공부 잘하는 애들 걸리면 나도 수업 준비를 해가야 돼. 왜냐면 얘가 수능 30번 이런 걸 물어봐 나 계속. 그러면 이제 근데 거기서 못 풀면 가오도 안 하잖아. 그치? 나도 막 준비를 해야 돼. 공부 못하는 애가 딱 걸리잖아. 공부 못하는 애 걸리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가서 부모님도 얘가 이렇게 수학 점수가 막 극적으로 오르는 걸 바라진 않으셔. 그럼 뭘 바라셔? 얘가 그래도 수학 공부를 하게끔이라도 좀 그 과외 시간이라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다. 한 예를 들면 3시간 수업이잖아. 그러면 대략 1시간 반 정도는 얘랑 놀아주는 거야. 1시간 반 정도는 약간 육아하는 느낌으로 나가고 게임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1시간 반 정도 놀아주다가 1시간 반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 공부를 하자. 조금만 하자. 그러고 좀 더 놀자. 1시간 반 공부시켜. 그러면 부모님 좋아하지. 그래서 애가 8등급이었는데 선생님 6등급이 됐습니다. 좋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돈 벌면 개뿔입니다. 자, 8번은 스킵할게요. 8번은 조금 어려워요. 아시겠죠? 7번은 여러분들 뒤에 가서 한번 풀어보셔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같은 친구는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솔직히. 자, 뭐가 있어?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맞지? 근데 9번 문제 수업하는데 다른 애들 이거 보고 바퀴벌레 같대. 듣고 어이탱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지? 그 말 듣고 보니까 뭔가 바퀴벌레 같지 않니? y는 2x제곱 마이너스 5가 있고요. 그죠? 얘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요렇게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일단 뭐부터 표현을 해야 돼? 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둘레의 길이를 표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둘레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우선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위에 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뭘로 표시하라고 그랬어? A, B로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점을 뭘로 표시해야 돼? A, 여기다 대입한 거. 뭘로?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번. 맞죠? 자, 여기는 뭘로 표시하면 되겠어? 얘랑 당연히 x좌표가 어때? 똑같겠죠? 그죠? 참고로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x좌표가 똑같다는 그 y축의 수직, x축의 수직, 뭐 y축의 평행, 뭐가 적혀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 2a 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찾아야 돼. 이 친구도 찾아야 돼. 점의 좌표를. 맞지? 저 친구의 점의 좌표는요. x만 찾으시면 충분하거든요. 맞죠? 자,
x를 찾기 위해서 x를 찾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될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자,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얘랑 얘는 뭐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y좌표를 뭐라고 놓는 거야? 얘 y좌표를 x좌표는 모르겠으나 y좌표가 이쪽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이었으므로 여기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이겠죠 뭐. 그죠? 이 상태로 얘가 튀어나오게 만드는 x를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뭘 풀어서? 방정식을 풀어서. 뭔 말인지 납득되셔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렇게밖에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 알겠지? 근데 2차 함수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무슨 성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오케이? 얘는 뭘 기준으로 대칭이야? 둘 다? 대칭축이 얼마야? 0이야. x는 0이야. 맞니? 내가 귀찮아서 지금 표시를 안 해놨는데 y축 대칭이란 말이야. 맞지? 이 정도는 그냥 식만 보고도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당연히 무슨 관계 있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맞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는 뭐의 부호가 달라져요? 이건 중학교 때 배우죠? x의 부호가 달라지죠. x의 부호만 반대일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당연히 뭔 말인지 납득되니? y축 대칭 되면 알지? 이거 x축 대칭 되면 뭐의 부호가 달라져? y의 부호가 달라지지. 그지?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뭐가 돼? 마이너스 a 컴마가 돼.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요 길이는 그럼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 얘랑 얘 차이잖아. 그치? 그래서 2a.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요 길이는 요 y좌표 두 개의 차이겠죠. 맞죠? 근데 당연히 더 위쪽에 있는 놈에서 더 아래쪽에 있는 놈을 빼야 할 테니. 그죠?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4a 제곱.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 8로 쓸 수 있습니다. 납득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지? 둘레의 길이였단 말이야. 맞지? 둘레의 길이는 당연히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2 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둘레의 길이. 납득되셨습니까? 몇 차식이야? 2차식인데. 2차식의 최대초도 이거가 찾으면. 꼭지자고 a가 얼마일 때야? 찾아보면 a가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4분의 1일 때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a에다 4분의 1 집어넣은 게 답이에요. 최대값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과정까지가 조금 빡센 거지. 그지?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최대초수를 구하는 건 앞에서 배웠던 최대초수 구하는 요령이랑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별다른 수고가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점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그 다음에 길이 찾는 건 굉장히 수월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어요? 연습 조금만 해보시면 이 정도씩은 금방 세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쫄지 마세요. 이런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쪼는 건 이해하겠으나 얘네는 뭐 어려워 보이는 애지 실제로 어려운 애가 아니야. 알겠지? 10번. 자, 이 위에 점 P가 있대.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을 때 뭐래 요 길이랑 요 길이에 더한 게 최소로 만들고 싶대. 맞니? 자,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 좌표가 필요해. 맞지? 여기를 뭘로 둬? a, 이게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a제곱 플러스 1로 두면 되겠네요. 납득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길이들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길이는 너무 쉽죠? 뭐가 돼? 자동으로 a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 길이만 구하시면 되는데, 맞죠? 저 길이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 길이가. 자,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는 y는 참고로 x-1 맞지? x-1이야.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자,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방법이 두 가지였지. 첫 번째, 얘네 둘의 뭐가 같다? y좌표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었잖아. 맞지?
얘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뭔 말인지 얘는. 얘랑 얘의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요 좌표를 아셔야 요 길이를 뽑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요 좌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무슨 성질을 써야 되냐면 얘랑 얘가 뭐가 똑같다? y좌표가 똑같다는 성질을 쓰시면 돼요. 요 정도는 볼 수 있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럼 얘 y좌표가 똑같으니까 x는 동란으로 두는 거야. 오케이? y좌표는 얼마야? a제곱 플러스 1이겠지. 그지? 이걸 여기다 어떻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입니다. 맞습니까? 이항하시면 a제곱 플러스 2가 뭐가 돼요? x가 돼요. 맞습니까? 여기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납득되니? 끝났죠? 요 길이는 어떻게 표시하시면 돼요? 얘랑 얘 무슨 차이야? x끼리의 차이일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빼기. 맞지? 그럼 이제 얘네 둘을 어떻게 하래? 더하래. 맞지? 더하면 어떻게 돼?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겠네요. 맞습니까? 몇 차식이야? 또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예, 최대차수 구하십니다. 납득되셨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어? 뭐가 이해가 안 됐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봐봐. 얘의 좌표가 a, a제곱 플러스 1이잖아. 맞지? 얘의 좌표가 a제곱 플러스 2, a제곱 플러스 1인 것까지 이해됐어? 그럼 요 길이는 뭐 하면 구할 수 있겠어? 얘네 둘 사이에 무슨 차이? x 좌표끼리의 차이겠지 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뺀 거야. a제곱 마이너스. 오케이? 근데 그거를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로 쓰면 너무 더러우니까 미리 내림차순 쫙 해서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요? 별게 있어 없어? 없어요. 좌표만 알아내시면 돼요. 좌표 알아내는 거 어떻게 하면 돼? 되게 원리가 뻔해. 니들한테는 아직 복잡한 거 안 물어봐. 못 물어봐. 알겠지? 좌표를 다른 요령 별로 없기 때문에 못 물어봐요. 그냥 뭐만 물어봐요. 이렇게 x좌표 같을 때, y좌표 같을 때 이럴 때 어떻게 구하겠니? 이 정도밖에 안 물어봐. 알겠지? 요거는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알겠지? 이 정도 방정식도 못 풀린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 다 풀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지?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얘도 쫄 게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얼마래? 그래프 보니까 마이너스 1이래. 문제에 나와 있어. 알겠지? 여긴 얼마래? 3이래. 아, 그러면 이거 안 알려줬지만 이 정도면 식 금방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fx가 어떻게 생겼겠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생겨야겠네요.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 앞에서 설명해줬지? 식 세우는 방법. 이렇게 생겼습니다. 납득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뭘 구해야 되냐? 요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는 뭐야?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늘 똑같아. 자, 한 점을 잡는 거야. 여기를 설정해 볼까? a,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좀 전개된 상태로 쓸게요. 이 정도는.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 전개해서 쓴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나도 되셔요. 자, 근데 얘는 약간 까다로워. 올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그냥 까짓 거 얘를 뭐로? 얘 y좌표를 얘로 놓고 풀죠. 그렇게 해도 풀립니다. 오케이? 근데 항상 이런 건 대칭성을 쓰면 무조건 문제가 쉬워져요. 아시겠죠? 대칭성을 한번 써서 풀어볼게. 알겠지? 자,
얘는 대칭 축이 어디야? 대칭 축이 어디야? 더해서 2로 까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아니면 그냥 여기서 2a 그냥 마이너스 b 하던가 전개해서. 본인 자유야. 빨리 구해보면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1에 대해서 대칭이야. 맞니?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1이잖아. 그치? 여기가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2-a이면 완벽하게 1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가 길이가 뭐가 돼? a-1이 되겠지. 여기도 길이가 뭐가 돼? a-1이 되겠지. 얘는 1에서 오른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지. 빼면 돼. 그럼 이렇게 되죠. 납득 되셔요? 네. 컴마.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사실 y좌표는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어차피 얘. 그죠? 네. 자, 끝났습니다. 요 길이 뭐가 돼요? 그래서 2a-2가 돼요. 맞죠? 요 길이 뭐가 돼요? 또 y좌표겠죠. 그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더하고 곱하기 얼마? 2. 또 몇 차식? 2차식. 최소도 구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납득 되셨어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만큼 어렵지가 않네. 그지? 뭔 말인지 납득되지?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112번은 스킵. 112번 스킵. 이것도 사실 하려면 할만한데 여기서 안 다룰게. 알겠지? 13번.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여기가 a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b고 c라고 합니다. 맞죠? 자, 얘가 여기 위에 점 p가 있는데 그지? 얘가 a, b래. 맞니? 나도 되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4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이 점은 어디를 따라서 움직이냐면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C까지 움직인대요. 맞습니까? 자, 좋을 거 없어요. 일단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죠? A, B는 A, B로 적으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B 대신에 뭘로 적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적어야 돼. A. 맞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로 적으셔야 해요. 맞습니까? 자, 쓰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되겠죠? 그죠? 몇 차식 됐어? 2차식이 최소 됐어.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근데요 여기서 선생님 근데요 오케이 최소 구하라는 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꼭지점이잖아요. 그죠? 최대는 어떻게 구합니까? 최대를 구하려면 범위가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어요.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 그랬어? 요 점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지? A는 얼마부터? 0에서 시작해. 뭔 말인지 이해됐어? A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해. 자, 그 다음에 C의 X좌표만 찾으면 되거든. C의 X좌표는 얼마야? 이거 풀면 되겠지. 그지? 이거 방정식 풀면 C의 좌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얼마야? 2예요. 풀어보시면. 그래서 2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런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는 조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납득되지? 그래서 범위를 찾았으니 당연히 이제 뭐도 찾을 수 있어? 최소도 찾을 수 있지만 최대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제부터는 그냥 대입 싸움이니까 여러분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14번은 x 치세요. x 치세요. 아시겠죠? 15번. 5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형 활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도형 활용은 15, 16, 17 정도만 해볼게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안타깝게도 이 반에서 다루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15, 16, 17이 제일 많이 나와. 이거처럼. 자, 15번. 저 그림은 좀 지저분한 건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요런 직사각형이 있대. 자, 여기가 얼마? 20. 여기는 30. 자, 비율 관계는 개나 저번에도 그린 거니까 이해 좀 해줘. 자, 이 상태에서 얘 뭐가 최대인 상황? 넓이가 최대인 상황에서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했어. 맞니? 자, 그러면 일단 모든 x를 하나는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죠? 자, 뭘 x로 잡을래? 이건 본인 자유야. 가로 잡으셔도 되고 세로 잡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뭐 해볼까? 가로 세로. 세로? 오케이. 여기를 x로 잡아볼게요. 납득되셔요? 자, 그러면 일단 쓸 수 있는 거 다 써볼게요. 알겠지? 여기는 자동으로 뭐가 돼? 30-x가 돼. 맞지? 자, 두 번째. 또 뭘 찾을 수 있냐면 자연스럽게 닮음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요 정도 닮음은. 그죠? 뭐랑 뭐가 닮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얘랑 얘도 닮음이고, 그지? 제일 큰 건 요 삼각형도 닮음입니다. 맞습니까? 저 세 개가 닮음이에요. 그죠? 뭘 쓸까? 여기도 본인 자유야. 아무거나 써도 풀려. 그치? 그러면 기왕 이거 써본 김에 얘랑 제일 큰 놈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얘가 30-x니까 30-x 대 요 긴 길이 32. 그치? 요 길이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y라고 일단 넣어볼게. 오케이? y 대 얼마? 22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아야 하므로 30y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0 곱하기 30-x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0은 하나 지우고 시작합시다. 오케이? y가 뭐가 돼? 3분의 2 곱하기 30-x가 돼요. 맞죠? 아, 여기가 뭐였던 거야? 요 길이가 표현하니까 얘였던 거야. 3분의 2 30-x였던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넓이는 뭘로 표현이 되겠어? 너네 둘을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지. 자,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3분의 2 앞으로 끄집어내서 쓸게. 괜찮지? 3분의 2 곱하기 30-x 몇 차식? 2차식. 아, 최대초수는 어차피 어디서 나와? C점에서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전개해서 구하시면 답이 톡 튀어나와요. 빨리 구해보면 x가 15일 때 뭐가 돼요? 최대가 됩니다. 넓이가. 납득되실까요? 이거 전개해서 꼭 시험 X좌표 구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얘는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었지? 둘레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지? 여기다 15 집어넣고 여기다 15 집어넣어서 더하면 돼요. 여기 15 여기 얼마야? 12 그지? 더하면 25네 둘레의 길이 총 얼마가 되는 거야? 90 되겠네요. 그죠? 답이 4번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답은 되셔요? 뭘 쓰면 된다? 닮음을 쓰시면 된다. 자, 이게 닮음으로 푸는 방법이야. 알겠지? 두 번째, 삼각비로 푸는 방법도 알려줄게. 그냥 들어만 봐봐.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쓰면 무조건 더 편해. 왜요? 결국 닮음이 삼각비를 다루기 위한 연습이었어. 알겠지? 그래서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닮음 더 이상 잘 안 씁니다. 거의 대부분 삼각비로 처리하고 넘어가요.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 요 각도를 내가 적당히 뭘로 해볼까? 알파라고 쳐볼까? 탄젠트 알파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탄젠트 알파가 얼마인데?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20분의 30 맞지? 얼마야? 2분의 3이네. 이거 납득되니? 그러면 여기랑 똑같은 각도가 여기도 있어. 맞지? 그럼 여기서 탄젠트를 읽어도 뭐가 나와야 돼? 2분의 3이 나와. 납득되니? 자, 근데 여기 그래서 이쪽에 탄젠트를 한번 읽어볼게. 여기를 똑같이 y로 놓고 계산하면 y는 뭐가 돼? y분의 30 마이너스 x가 2분의 3이어야 돼. 맞습니까? 이거 정리하면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다. 뭔 말인지 납득되니? 아까 닮음 쓴 거랑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오케이? 뭘 쓰든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요 정도 난이도 문제에서. 오케이? 일단 금방 풀려요. 그럴 거 없어요. 자, 아무튼 결론은 뭐야? 결론은 뭐야? 중요한 결론은 뭐야? 뭐는 아셔야 한다는 거야? 닮음을 이용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오케이? 자, 16번. 무슨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 이런 게 있대요. 맞죠? 한 변의 길이가 20이래. 맞지? 자,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를 또 구해보자 이거야. 맞지? 가로, 세로, 뭐 x로 둘. 그냥 무조건 가로, 세로 둘 중에 하나 x로 둘. 오케이? 뭐 x로 둘래? 세로? 이번엔 세로 한번 해볼까? 위에서도 세로 먹거든. 가로 놓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를 x로 넣어볼게요. 얘가 무슨 삼각형이라 그랬어? 정삼각형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 닮음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는 닮음보다 무조건 삼각비가 훨씬 빨라. 왜? 정삼각형. 뭔 말인지 알겠대? 여기가 몇 도야? 자동으로? 60도니까 뭐가 성립해요? 2대 1대 루트 3이 성립해요. 나도 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요 길이가 자동으로 뭐가 돼? 루트 3분의 x가 돼. 2대 1대 루트 3이죠. 이거 몰라? 중학교 때 배우잖아. 중학교 때 배우잖아. 여기가 2a면 이렇게 정삼각형 반으로 쪼갰을 때 여기가 a고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가 뭐가 돼? 루트 3a 되잖아. 그지? 그래서 길이의 b가 2대 1대 루트 3이라고. 그럼 여기가 x잖아. 그럼 여기다가 루트 3배를 하면 x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거꾸로 이 길이를 구해주려면 루트 3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겠지. 루트 3분의 x. 그러면 요 길이의 몇 배가? 2배가 얘지. 뭐라고 쓰면 되겠어? 루트 3분의 2x라고 쓰시면 돼요. 요 길이는 이제 뭐라고 표현이 돼? 20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뺐다 라고 쓰시면 돼요. 납득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또 정삼각형이지 얘도.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뭐가 돼? 얘지. 20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x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제 얘네 둘 뭐하기만 하면 돼? 곱하면 끝이죠. 그죠?
그다음에 그럼 이제 또 몇 차씩 나왔어? 최초수 뭐야? 꼭 시험 집어넣어. 오케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잡고 닮음이든 삼각비든 써서 풀기 시작하면 반드시 2차식 꼴로 나옵니다. 오케이? 솔직히 요런 2차식을 유도해내는 과정이 빡센 거라고. 그지? 닮음도 써야 되고 뭐 삼각비도 써야 되고 이것저것 써야 되니까 그게 좀 빡세긴 해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시면 그 다음에 답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개밖에 없어. 닮음 아니면 삼각비야. 알겠지? 그 두 개 왜 나오면 틀려. 틀려. 알겠지? 우리 수학 선생님 요즘이라서 나에게 그걸 알아쳐먹게 설명을 못 해줬다. 이거 틀려. 알겠지? 자, 마지막 17번 해보고 7번 해보고 진짜 잠깐 쉬었다가 그냥 이어서 할까? 빨리 이어서 하고 좀 오래 쉬고 테스트 해볼까? 어떻게 할까? 너희들 어떻게 하고 싶니? 오래 쉴래? 그래. 요거까지만 하고 나머지 숙제로 해와. 알겠지? 뒤에 문제들을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자, 요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요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가 길이가 얼마? 16이래. 높이가. 맞지? 왜 웃어?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웃겨? 24. 오케이? 자, 얘도 닮음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닮음을 쓰기에는, 선생님 닮음을 쓰기에는 이 길이가 안 나와 있는데요. 그죠? 높이로 닮음비 쓰셔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는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돼? 높이를 닮음비로 쓰셔야 돼요. 오케이? 얘랑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사실을 써먹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디를 x로 잡을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얘는 세로를 하는 게 편하긴 한데 가로로 해도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요 길이가 뭔지 모르겠잖아. 그지? 그래서 요 길이만 표현해내면 게임이 또 똑같이 끝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24잖아. 닮음을 써야겠지. 그지? x 대 24 요 길이 대 요 길이 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얘를 y로 놓을게. 괜찮니?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 자동으로 16 빼기 y가 돼. 맞죠? 납득되시죠? 자, 그러면 16 빼기 y랑 이 높이랑도 닮은비가 똑같아야 돼요? 안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y 대 얼마가? 전체 높이 16이 얘랑 똑같아요. 맞습니까? 또 뭐가 성립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어떻다? 일치하더라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16x는 24 곱하기 16 마이너스 y.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문자를 잘못 잡은 탓이에요. 이걸 정리하셔서 y를 구하시면 돼요. 당연히 y가 x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안 돼? 되겠지? 그지? 좀 끔찍하긴 하지만 되긴 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이 넓이가 결국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또 되니까 그거의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됩니다. 납득되십니까? 네. 계속 똑같이 하고 있지. 그지? 결과론적으로 무조건 해보면 몇 차식이 나와? 2차식이 나온다 이거야. 안 나오면 여러분이 잘못 푸신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네.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 뭔가 이상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최대쳐서 물어볼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 안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공수 2까지 배우고 났을 때야 하나 정도 더 추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최대 최소는 지금은 2차식 형태밖에 없다. 나머지 불가능하다. 오케이? 자, 나머지 80도 20은 좀 어려운 애들이야. 그렇지? 풀어보고 싶으면 혼자 한번 풀어보고 나한테 찾아와서 질문해도 돼. 그렇지? 자,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296페이지까지는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방금 했던 18, 19, 20 같은 경우는 뭐 2차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야. 알겠지? 뭐가 어려운 거야? 저 그냥 도형이 개빡세서 너네한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알겠지? 똑같은 도형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20번은 참고로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진짜 마지막 진도 마지막 2차 함수 마지막이야. 이상한 그래프들 가지고 뭐 하는 거 하나만 해볼게. 알겠지? 이게 진짜 어렵거든. 진짜 어려운데 할 줄은 아셔야 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돌아가는지. 왜? why?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지금 푸는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미적분으로 갑니다. 얘가 미적분 가면 함수도 더 복잡해지고요. 그죠? 함수도 더 복잡해지고요. 구하라는 것도 훨씬 복잡해져요. 근데 푸는 틀 자체가 똑같아요. 지금 하는 거랑. 알겠지? 그러니까 뭐 봐놔. 그럼 자, 그러니까 조금 지금 하고자 하는 원리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야 봐봐. 뭐 해볼까? ix 적당한 숫자 한번 불러보지 않나요? 7?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나 그때 요거를 물론 그래서 얘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몇 개 점에서 만나냐 하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돼? 얘가 예를 들면 얘가 2개 점에서 만나고 싶대. 뭐라고 대답하면 돼? 1이 하지 않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돼요? 하면 돼요. 맞죠? 이렇게 판별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돼요. 원래는. 근데 그거는 얘가 2차식일 때 얘기고 3차식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식이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판별식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3차식의 판별식 알아요? 모르죠? 4차식의 판별식이 있을까? 참고로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다만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걸 배우지 않아요. 영원히 뭔지 안 배워요. 오케이? 그 대학교 가서 심지어 되게 웃긴 게 나는 그거 당연히 다른 건 다 배우는 줄 알았거든. 수학과 말고는 아무도 안 배우더라고. 3,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아무도 안 배워. 수학과만 알아. 수학과랑 수학 교육과만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배울 일이 없어요. 일평생.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 거야? 걔가 중근을 갖는지 아니면 이런 거 물어보자. 어떻게 판단을 내릴 거야?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 얘를 제일 쉬운 예시부터 하는 거야. 알겠지? 반강제로 쪼개는 거야. 얘를 이 상태로 놓고 보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 7과 얘를 반대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X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각각을 서로 다른 함수로 보고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7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니까 대충 원점을 지나는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갈 때 얘네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뭐랑 똑같아요? 근의 개수랑 똑같죠. 뭔 말인지 알았을 때. 그리고 얘네가 만약에 접하면 몇 개의 근을 갖겠다? 하나의 근을 갖겠고 이걸 넘어서면 근이 몇 개겠다? 2개겠구나.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점점점 돌다가 이렇게 접할 때까지는 계속 근이 몇 개겠다? 2개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백되셔요? 자, 선생님 저게 왜 필요합니까? 그냥 판별식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통하는 문제들이 나와서 그래. 자, 봐봐. 297페이지에 봐봐. 그지 같은 애들이 나와요. 이제 대표적인 게 3가지 정도 나오거든. 이제 이 3가지 외에 나오면 어떡해? 솔직히 이 3가지가 나와도 솔직히 틀려도 돼. 여러분 인생에 큰 지장을 주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3가지 정도는 그래도 나름 쉽게 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름 알겠지? 아니다 3번은 그냥 안 돼. 3번은 되게 어려워. 근데 이제 1, 2번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쉽게 그래프를 그려낼만 하거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알겠지? 연습은 해봐. 자 1번 절대값을 씌우는 케이스입니다. 자주 나오는 애들이. 물론 얘네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얘네보다 더 복잡한 애도 나와요. 오케이? 얘네보다 근데 더 복잡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건드릴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죠? 요것만 할 겁니다. 자, 절대값을 씌운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자, 절대값 fx는 y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요. 오케이? 자, 절대값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야? 이거 뭐야? 절대값의 뜻이 뭐야? 양수는 양수 그대로, 음수는 양수로 바꿔준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는 식이 이렇게 갈려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fx로 쓰면 돼, 안 돼? 된다는 거야. 납득되니? 근데 fx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쓰셔야 해? 부호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 바꿔 쓰셔야겠죠?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거 납득될까? 자, 양수면 그냥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 여기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대충 그린 거야. 오케이? 자, 얘를 가지고 절대값 fx를 그리면, 자, 이 부분은 fx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y값이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맞지? 그럼 얘는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납득되셔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fx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면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자, 마이너스 붙인다는 게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무슨 축 대칭? 그렇지, x축 대칭을 시킨 거야. x축 대칭을 시키면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붙어요, 전체.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반대로 이렇게 꺾어서 올리신 게 절대값 fx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자, 그럼 얘랑 연계해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할게요. 아시겠죠? 혹시 요 이상에 관해서 이상한 문제들, 진짜 이상한 문제들은 어떻게 푸는 건가 하는 게 궁금하시면 A반 수업 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서 해줄 거니까. 여기 물론 여러분 안 찾아보시겠죠. 그죠? 자, 얘랑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절대값 fx의 그래프랑 y는 x, 가장 쉬운 것부터 하자. y는 k의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오케이? 자, 생각을 해봐. 그러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야. 맞지? 맞지? 자, 꼭지점이 몇 컴마예요? 여기 보시면 2컴마야. 맞니? 2컴마 뭐시기 여기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럼 k 말고 여기를 적당히 뭘로 해볼까? t 정도로 해볼까? y는 t, k가 이미 있었구나. 자,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무슨 이제 얘네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교점의 개수를 세볼 거야. 자, y는 t라는 이 친구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니?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런데 그려지면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납득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그려지면 교점이 몇 개예요? 3개. 이 위에 그려지면 몇 개예요? 2개겠죠. 여기에 x축에 딱 그어지면 몇 개야? 2개겠죠. 이 밑에 그어지면 1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납득되셔요? 자, 요런 걸 물어보면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 절대값 fx는 t라고 놓고 단순 판별식으로 풀면 풀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계산하다 머리가 터집니다. 왜요? 왜요?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얘 아니면 얘잖아. 얘네가 어떤 특정 범위에서는 뒤집히고 어떤 특정 범위에서 안 뒤집힌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판별식뿐만 아니라 뭐까지 체크해줘야 되냐면 그 근이 실제로 구한 그 근들이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걸 아무도 그렇게 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해서 그래서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이건 제일 쉬운 케이스. 두 번째, y는 x 플러스 t 이런 거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오케이? y는 x 플러스 t면 이거는 좀 이따 해석하는 법 알려줄게요. 알겠지? 자,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납득되니? 일단 절대값 없는 상태로 그래프를 그려.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얘를 꺾어 올려버리면 뒤집어 올려버리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납득되시죠? 이게 절대값. 2번 범위가 쪼개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냥 예시로 한번 들어봤어요. 참고로 뒤에 문제가 똑같이 나와. 그래서 예시 한번 들어봤는데,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래. 되니? 자, 이 상태에서 hx라는 식이 열심히 쪼개놨어. fx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고요. 오케이? 자, gx래요. 언제?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는 gx래요. 납득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네를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알겠지? 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잖아. 적당히 마이너스 1이랑 2를 내가 표시를 해볼게. 알겠지? 요 사이에서는 뭐야? 요 사이에선 gx야. 맞지? 요 사이에선 gx니까 gx는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야. 맞지? 마이너스 1에서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2일 겁니다. 맞죠? 2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하게 생겼어. 맞지? 이렇게 그려요. 맞지? 그리고 쭈쭈쭈쭈 내려와서 이렇게 끝날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끝나요. 이거 그냥 대입하면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2보다 클 때는 fx잖아. 그지?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위로 어떻게 돼? 쭉 올라가. 납득되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fx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얼마야? 1이야. 오케이? 계산해보면 그래. 그지? 2 아니야? 2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출발해. 오케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냥 범위별로 다르니까 그 범위별로 쪼개놓고 따로따로 그려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아니면 그냥 다 그려놓고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어떻게 그릴지 본인 마음이야. 근데 이런 그래프가 튀어나오는구나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이거 납득되셨어요? 자, 그럼 얘도 아까랑 똑같이 y는 t랑 이제 근의 개수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이런데 그어진 몇 개야? 2개야. 2개 하다가 요런데 그어진 몇 개겠어? 3개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몇 개야? 4개겠죠. 그러다가 또 몇 개가 되는 순간이 와요? 다시 3개가 되는 순간이 오고 그 위쪽부터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그럼 아예 여기로 밑으로 내려가서 1개 되는 순간은 이때지. 그지? 그 밑으로 몇 개? 빵. 만약 이거 가지고 뭔가를 물어보기가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은 거야.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야. 이거의 근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래프 안 그리고 단순 판별식만으로 풀면 어떻게 돼? 계산하다 네 머리가 터져요. 왜요? 이 범위에서 나온 근인지까지 다 체크해봐야 돼. 계산을 못 풀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냥 단순히 방정식을 풀어서 풀겠다라고 하면 머리가 터진다고. 알겠지? 무조건 뭘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아시겠죠? 자, 여기랑 결합해서 나오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자, 직선은 이 뒤에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한 페이지만. 자, 여기에 직선까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직선이 딱 두 종류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로 주옵니다. 오케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t 이런 꼴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1로 고정이니까 요렇게 t 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맞니? 무슨 이동? 평행 이동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고정이 되어 있으면 평행 이동 시키면서 풀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2번 기울기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은 줄 겁니다. 오케이? 지나는 한 점을 줬어. 예를 들면 1,1을 지난대. 여기를 지난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 맞지? 뭐를 한다? 회전을 한다 라고 받아들이고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평행이동,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으면 회전시키는 거야. 선생님, 기울기도 안 주어져 있고 지나는 한 점도 안 주어져 있으면요, 그러면 못 풀어요. 솔직히 까먹어. 못 풀어. 뭔가 다른 걸 물어본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애초에 그런 문제의 해석은 겁나 어렵거나 아니면 특수한 조건 때문에 갑자기 엄청 쉽게 나와요. 둘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거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한테 물어보는 일반론적인 상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를 벗어나면 아예 킬러거나 완전 특수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그때 나중에 나오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통접선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물어봐. 아니면 그 둘 다 안 주어져 있는 경우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다 30번이었어요. 모의고사 30번. 당장 우리 그런 거 푸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 y는 x 플러스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얘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지. 기울기가 1인 상태로 고정해. 그럼 무슨 이동? 평행 이동 시키면 돼. 1인 상태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자, 몇 개야? 몇 개 점에서 만나? 노란색 이렇게 쭉 더 있다 치면 두 개 점에서 만날 거야. 맞니? 이거 겹치는 건 이해 좀 해줘. 이렇게 평행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이 와요? 얘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올 거야. 맞니?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 접하는 순간이 올 거야. 그 순간이 되면 몇 개 점에서 만나? 세 개 점에서 만나야지. 그 다음에 몇 개 점에서 만나? 네 개 점에서 만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와?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 와. 너? 오겠지? 이때 몇 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세 개 점에서 만나. 나도 되죠? 그 이후로 몇 개 점에서 만나요? 두 개요. 나도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 오면 몇 개 점이 되는 거야? 한 개 점에서 만나요. 그 뒤로는 안 만나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프가 이따위로 주어져 있어. 자,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움직이는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무슨 일이 벌어져?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지? 몇 개 점에서 만나? 이 오른쪽까지 생각하면 두 개 점에서 만나. 맞지? 그러다가 쭉쭉쭉 평행이동하다가 뭐 하는 순간이 와요? 접하는 순간이 올 거야. 맞지? 몇 개 점? 세 개 점. 그러다 그 이후부터는 네 개 점에서 한동안 만나다가 요 점을 지나는 그 순간부터 몇 개 점이 돼? 다시 세 개로 돌아와. 그 이후로 몇 개? 두 개. 그러다 언제가 되면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 오면 다시 한 개로 갔다가 그 이후부터 안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납득이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울기가 안 주어졌어. 예를 들면 y는 m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해보자. 오케이? 자, 3이면 한 이쯤 있겠지. 그지? 3,0을 얘는 3,0을 고정적으로 지나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뭐 하나? 회전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자. 자, 회전한다고 생각하고 풀면요.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땐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돌아. 그러다 기울기가 0 되는 순간 두 개 점에서 만날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몇 개 점에서 만나? 이렇게 그어지면 네 개 점에서 만나요. 맞죠? 네 개 하다가 어느 순간이 와? 접하는 순간이 올 거야. 맞지? 이 순간은 몇 개가 돼? 세 개 정도. 나도 되셔요. 그러다가 두 개 하다가 그지? 어느 순간이 와?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느 순간이 이렇게 해서 접하는 순간이 와. 너?
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치? 그 접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마도. 오면 그때 다시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돼요. 그 뒤부터 다시 몇 개? 몇 개? 0개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돼. 납득 되니? 자, 듣기만 해도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진짜 더럽게 어려워요. 이거는 난 농담으로 하는데 이거 쉽다고 못해요. 그죠? 근데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요거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직선 쪽으로 움직여서 뭘 해결을 하겠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되세요? 납득은 되세요? 네. 이걸로 문제 푸는 거 딱 한 2개 정도만 보여줄게. 알겠지? 나머지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알겠지? 그런데 자 1번 지워도 되죠? 납득은 되셨죠? 네. 오늘 만약에 시험에 이거 그대로 나와서 맞추면 내 쪽으로 절해라. 알겠지? 내 쪽으로 절하면서 풀어라. 감사합니다. 자 1번 fx는 절대값 3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 얘랑 y는 x 플러스 k가 자 얘는 뭐가 주어져 있어?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 이거야. 납득되니?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이동? 평행 이동 해가면서 풀 거야. 맞지? 자 그럼 얘 그래프부터 한번 똑바로 그려볼게요. 오케이? 자 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이 절대값 없는 상태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 거야. 알겠지? 자, 절대값 없는 상태의 그래프부터 그리기 위해서 얘는 똑바로 그리시려면 뭘 찾으시면 좋냐면 근 찾으시면 좋아요. 오케이? 근이 뭐예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될 것 같은데, 그치? 하면 되겠네. 맞지? 얘는 4랑 3분의 1 정도가 근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요렇게 생긴 거야. 맞지? 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뒤집어 올리라. 맞지? 그럼 그냥 요렇게 생긴 거예요. 완전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납득이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x 플러스 k잖아. 직선을 한번 분홍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될 거야. 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위에부터 해봅시다. 이거 참고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풀어도 돼. 알겠지? 이건 본인 자유야. 난 위에서부터 풀게.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위에 있으면 몇 개 점에서 만나? 그치, 2개 점에서 만나겠지. 이쪽에 쭉 연장이 돼 있을 테니까. 맞지?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온다고? 움직이다 보면 접하는 순간이 온다고. 맞지? 이렇게 또르르르 하고 내려올 테니까. 그 접하는 순간이 되면 몇 개 점에서 만나? 3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자, 이 순간이 3점에서 만나는 첫 번째예요. 맞죠? 자, 그 이후로 몇 개 점에서 만나요? 4개 점에서 만날 겁니다. 이렇게 4개 점, 4개 점, 4개 점. 그지? 그러다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맞지?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 몇 개 점이 돼? 3개 점이 되는 거야. 아니, 두 번째 3개 점. 그 이후로 몇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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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0개, 0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는 어디야? 요 접할 때랑 요 점을 지날 때야. 맞니? 여기는 몇 콤마 몇이었어? 3분의 1 콤마 0이었어. 맞지? 납득돼? 뭔 말인지? 여기다 3분의 1 콤마 0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는 k가 요때 k겠죠. 맞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k가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 찾았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접하는 상황 찾으셔야겠죠. 맞죠? 자, 접하는 상황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 자, 접하는 상황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었어? 그대로야 아니면 꺾어 올린 부분이야? 꺾어 올린 부분이거든. 그래서 얘는 수식으로 따지면 얘 부호만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4예요. 납득 되셔요? 얘랑 뭐 했더니 연립을 했더니 무슨 근을 가져야 한다? 중근 가져야 된다. 오케이? 그 순간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겠지. 맞지?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해 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 플러스 4는 0이 되고요. 이 친구가 무슨 근을?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납득 되니? 자, 그럼 뭐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한 별씩 써버릴까요? 한 별씩 써보시면 36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2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맞지? k가 얼마면 되겠어? 8이면 되겠다. 이 순간의 k 값은 얼마야? 이 순간의 k 값은 8인 거야. 납득 되셔요? 이 둘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더 하시면 돼요. 답이 얼마야? 3분의 23. 답이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그죠? 근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차근차근 따지니까 도저히 못 풀만한 문제인가?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지? 그지? 딱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이상은 물어보면 그냥 틀려도 돼. 알겠지? 어차피 풀 수 있는 애가 애초에 많지가 않아. 이 이상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케이스 한번 해봤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2번, 3번이 얘랑 똑같은 케이스야. 알겠니? 똑같은 케이스야. 4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근데 참고로 3번은 대신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회전하는 거야. 알겠지? 자. 8번. 8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테스트 볼게요. 아시겠죠? 정말 8번까지 하면 진도 끝입니다. 이 뒤는 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풀고 싶으면 하나만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괜찮아, 너는 AP니까 선택 아니야. 알겠지? 자,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래. 맞죠? 자, 아까 했던 그래프예요. 아까 했던 그래프. 자, 그래도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는 gx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납득 되지?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이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납득 되셔요? 자, 이 상태에서 y는 얘랑 y는 m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게 만드는 실수 m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야. 맞니?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맞지? 그러면 회전한다고. 회전.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땐 평행이동.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으면 얘는 고정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회전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날까요? 무조건 0,6을 지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0,6이 어디쯤 있냐 하고 물어보면 뭐 한 이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0,5거든요. 그죠? 여기가 0,5거든. 나도 되니? 그래서 0,6이면 한 이쯤 지날 겁니다. 맞죠? 이 상태로 뭘 시켜라? 회전시킬 거야. 알겠니? 어디부터 해볼까? 양수인 쪽부터 회전시켜볼까? 음수인 쪽부터 회전시켜볼까? 이것도 본인 자유야. 어차피 360도 돌릴 거니까. 그지? 나는 그냥 이 음수인 쪽부터 회전을 시켜볼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몇 개 점? 2개 점이지. 뚜뚜뚜뚜뚜 돌아가다가 그지? 어떤 순간이 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오겠네요. 맞습니까? 이때 몇 개 점? 4개 점. 3개 점. 그치? 3개 점. 쏘리. 자, 이 이후부터 몇 개 점에서 만나? 이 이후부터 요 뒤에가 있으니까 4개 점에서 만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범위
여기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되겠네. 맞지? 나부터지.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찾아주면 되겠고요. 맞죠? 기울기가 이렇게 더 돌아갔다 해야 되니 기울기가 더 작아졌다는 뜻이죠. 맞지? 자, 그렇게 뚝뚝뚝뚝 돌아가다가 또 어느 순간이 와요?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오겠죠? 그죠?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 되면 그때 또 몇 개야? 3개 점이지. 아, 요 사이에서만 몇 개 만나는 거야? 4개 만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자, 접할 때보다 얘가 찾기 쉬우니까 얘부터 찾아보자. 얘는 몇 컴마 몇이야? 여기 마이너스 2 컴마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래 교구시? 나도 왜 여기다 찍었니? 1이죠. 플러스 1이죠. 여러분다. 나도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2, y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m 찾으면 돼. 맞지? 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m 플러스 6이 1인 거야. 맞지? 나도 되지? 그럼 m이 얼마예요? 이 항에서 풀어보면 m이 2분의 5죠? 맞지? 2분의 5지?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여기서 접할 때잖아. 그지? 여기서 접할 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자, 여기서 접할 때니까 찾아보시면 뭐가 됩니까? 요 식은 얘죠. 그죠? 얘랑 서로 어떨 때? 접할 때지. 그지? 자, 그래서 계산 연립해보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은 0이어야 됩니다. 맞죠? 맞죠? 자, m은 얼마 또는 얼마야? 계산해보면 풀마 2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판별식 써보시던가 아니면 선생님 얘가 1이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2 아닌 마이너스 2여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판별식 써볼까? 괜찮겠니? 그래, m이 뿔마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맞지? 얘가 플러스 2겠어? 마이너스 2겠어? 플러스 2겠지. 양수니까. 기울기가 누가 봐도 양수잖아. 그지? 그래서 플러스 2보다 어떻겠다? m이 2보다 커야 되겠고, 그지? 2분의 5보다는 어때야 되겠다? 작으면 되겠네요. 뭔 말인지 납득되셔요? 알파랑 베타가 얼마인 거야? 2랑 2분의 5인 거야. 자, 이거 집어넣고 계산만 하시면 돼. 납득되실까요? 미안, 말을 틀리게 했네. 이렇게 돌아가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 가팔라지니까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야. 미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쓰시면 된다. 납득되셨어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순수 생 근해 공식 혹은 저거 뭐야 판별식만 가지고 풀려면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 있긴 하겠다. 그지?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거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그래프 해석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 납득되세요? 자, 이게 수능에 가면 이게 압도적으로 복잡해진 상태로 나옵니다. 조건에 주어지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복잡해져요. 뭐 그래프의 형태도 좀 복잡해지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지? 일단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연습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맞나? 잘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마주치면 그래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지도가 끝났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지? 자, 이게 시험에 얘도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 한번